이번 시간에는 제조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및 정리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제조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조 스타트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해보고 종합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관련된 여러 강의 컨텐츠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컨텐츠들은 독립적으로 좀 학습을 하셔도 되리라 생각이 드는데, 요번 컨텐츠는 제조 스타트업의 현장을 방문해서 투어를 한 컨텐츠와, 그리고 그 제조 스타트업의 대표이신 대표자분과의 인터뷰를 선행적으로 한번 좀 학습하신 다음에 제가 그 제조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컨텐츠만을 단독으로 수강하신다라고 하면 아마도 조금 이게 뭐지? 라고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요. 요 제조 스타트업의 현장 투어라든가 대표님과의 인터뷰에 관련된 컨텐츠를 먼저 시청을 해 주시고 종합적인 상황에서 제가 한번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9가지 빌딩 블럭의 요소들에 입각해서 그 회사의 상황들을 한번 좀 정리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입각해서 9가지 요소들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그냥 학습만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학습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 우리의 비즈니스에 적용을 시켜서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한번 파악을 하시고, 내가 만약에 좀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보완을 할 수 있는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조 스타트업은 콘텐츠를 한번 시청을 하시면 옹심이라는 식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냥 단순히 옹심이라는 식품을 제조해서 판매에 그치는 회사라기보다는 이 옹심이라는 식품의 유형을 현대인들의 트렌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기능성, 이런 부분들에 입각해서 끊임없이 기술 개발을 하고, 그 기술 개발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신제품을 개발할 그러한 노력들, 그 다음에 그 개발된 신제품을 효과적으로 마케팅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이러한 하나의 이 형태들을 좀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 빌딩 블럭에 입각해서 첫 번째, 고객 세분화 요소가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회사는 3가지 정도의 차원에서 한번 목표 고객을 좀 분류를 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B2C,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제조된 식품을, 옹심이와 관련된 밀키트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군들을 실제로 건강에 관심이 있는 중장년층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런 떡볶이나 이런 분식에 굉장히 호응하는 중고등학생,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고객층을 좀 나누어서 실제로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매출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서 회사에다가 납품하는 이러한 형태에 있어서 대형마트들에 대한 납품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군납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의 급식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런 좀 이런 공공적인 영역에다가도 납품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의 영역에서는 대형마트라든가 음식점 같은 곳이 고객들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옹심이와 관련된 부분, 뭐 닭갈비 전문점들 이런 쪽에서 이제 좀 추가 뭐 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같이 옹심이를 넣어서 이렇게 먹었을 때 좀 맛이라든가 이런 좀 배부름 같은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B2G입니다. 비즈니스 투 가버먼트.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서 어떤 이 공공 쪽에 납품을 하는 것이죠. 학교 급식, 군부대 이런 납품들을 주로 한다고 말씀을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대형마트라든가 음식점,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분들에게 판매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학교 급식이라든가 군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수요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납품하는 것을 주요 고객층으로 좀 설정을 해서 그 고객들의 요구에 입각한 가치를 제한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 제한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면 첫째는 몸에 좋고 맛있는 이 옹심이를 통해서 고객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연세가 좀 있으신 중장년층의 어르신 분들은 소화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밀가루 같은 음식들을 섭취했을 때는 많은 부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감자 전분을 활용해서 소화도 촉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몸에도 좋은 그런 기능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밀키트 형태의 새로운 제품 개발로 고객의 이용 편의성이 증대됩니다. 그러니까 딱 밀키트가 배송이 되게 되면 어묵, 그다음에 옹심이, 치즈가 속 안에 들어있는 옹심이, 그다음에 소스를 물 2컵과 함께 냄비에다 그냥 넣고 끓이기만 하면 굉장히 맛있는 떡볶이를 옹볶이라고 표현되어진 제품을 섭취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용 편의성을 높여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결국은 건강하고 맛있는 제품을 통해서 고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목표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크게 2가지 영역의 채널을 구축하고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프라인 채널이죠. 대형마트라든가 학교 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오프라인 형태로 뭔가 전달이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채널은 전달뿐만 아니라 어떤 고객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그다음에 판매 이후에 사후 관리까지도 담당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는데 실제로 온라인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일정 수준 소화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자체 쇼핑몰을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와디즈 펀딩, 뭐 쿠팡 등 여러 오픈 마켓들을 활용해서 판매를 하고 거기에서 고객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고객의 무언가 좀 요구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노력들의 일단을 엿볼 수가 있었던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우리의 제품을 맛본 고객들을 실질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우리의 단골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고객 관계 관리의 요소들을 대표님으로부터 좀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고객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판촉이라든가 이벤트를 상시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 셀프 서비스의 요소들을 가미합니다. 밀키트의 제품을 개발해서 고객들이 취향에 맞춰서 그 밀키트의 편의성 플러스 내가 좀 넣고 싶은 재료들도 또 추가하면서 뭔가 기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접근해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자체 쇼핑몰이라든가 홈페이지 안에서 그다음에 또 협력 뭐 오픈 마켓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여러 고객의 뭐 활동 공간이라든가 커뮤니티를 좀 만들어서 그 고객들의 의견들에 귀 기울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 제조 스타트업이 창출해냈던 수익이라고 한다면 제품 판매를 통한 수익, 모델이 뭐 아주 기본적으로 뭐 옹심이와 관련된 개별 제품 내지는 밀키트 등을 개발해서 판매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옹심이 이외에 뭐 특허라든가 이런 지적 재산에 관련된 관심이 많아서 종이찜기 같은 특허 등록된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또 부가적으로 판매해서 올릴 수 있는 수익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옹심이라는 이 제품 자체가 상당히 소아라든가 여러 가지 이 중장년층 어르신들의 이런 건강, 기능성 쪽에서 분명하게 메리트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고도화시키고 그것들을 정기구독 회원 모집을 통해서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들을 좀 해나가려는 그러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화했을 때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관계 맺음함으로써 여기서 많은 부분의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무언가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 내지는 고도화 모델로서 대표께서 제시를 해주신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다섯 가지의 요소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자원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그 핵심 자원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자원이라고 한다면 자동화 생산시설 또는 설비를 구축해 놓은 거. 이 설비를 뭐 그냥 기계업체에다가 맡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필요라든가 요구에 맞춰서 주문 제작을 해왔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급속 냉동 자동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어떤 손을 거치지 않아도 자동화된 생산 라인에서 안정적으로 위생적인 제품이 제조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 그다음에 자동화 요소들, 그리고 스마트 공장이라는 것을 딱 시스템을 체계를 구축해서 거기에 뭐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각종 그러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그 제품의 품질을 안정화시키려는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수의 특허 내지는 디자인 등록을 활용해서 신제품 개발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지적 자산 또한 많은 부분 확보를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뭐 기술 개발 전문 인력이라든가 생산과 관련된 인력들을 확보한 인적 자원의 확보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었느냐? 라고 보면 건강기능식품 등 신제품 개발, 연구개발, 그러니까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물적, 인적 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연구개발 활동들, 건강기능식품으로의 개발 활동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건강한 식품 생산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하게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마케팅 활동들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활동으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었던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회사도 사실은 자동화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인프라를 구축했다라고 하지만 이런 협력 파트너십의 구축은 항상 끊임없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설비를 실질적으로 제작해주는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 혹은 연대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경쟁력 향상의 요소가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밀키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협력업체들의 확보, 뭐 어묵 같은 경우들, 떡볶이 소스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닭갈비와 또 떡볶이를 같이 하는 또 이런 제품 밀키트를 개발을 했을 때 닭갈비 가공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십이 되죠. 그 회사의 식품의 맛이라든가 어떤 이 건강 기능성들이 우리 밀키트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신제품 연구 개발과 관련해서 한국식품연구원이라든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이런 공공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활용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중소기업 지원기관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서 어떤 재무적인 자원들,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정책자금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좀 구성을 해서 뭔가 생산의 안정성이라든가 비즈니스 이 운영에 있어서의 아주 이 안정성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비용의 구조들을 살펴볼 때 고정비가 필요하죠. 공장을 신축하는 거, 기계 설비를 도입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고정비들의 투입이 아마 굉장히 큰 이 비용의 구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변동비에서는 여러 재료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자동화를 한다라고 하지만 여러 인력들의 어떤 손길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의 인건비,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홍보와 마케팅, 그다음에 각종 판매비와 관리비라든가 연구개발비, 이런 비용들이 종합적으로 소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조 스타트업의 경우에 이러한 9가지의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좀 이해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실질적으로 한번 구축하고 한번 정립해보는 그러한 활동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